윤석열 대통령하고 슈카의 대화에서 나오면서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했던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포함이 되고요. 이번에 슈카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평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 이 부분도 디스카운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선진지수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지수에 따른 MSCI 편입 비중도 디스카운트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MSCI의 지수,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지우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북한이 지랄지랄하면 계속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지우고, 결국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 기업 가치에 대해 세금적인 문제를 조절해서 이 PBR 이슈를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겠다. 이런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 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 PBR 이슈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짚어드릴 건데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세법이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이 필요해요. 뭐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고 지켜봐야 될 주제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이슈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살펴볼 PBR, 저 PBR 관련 종목에서 제가 주요시하는 거는 두 개예요. 1번이 국가 관련 기업. 국가 관련 기업. 그리고 2번이 상속 이슈 기업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에서만 뽑았어요. 코스닥은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코스피, 시간이 없어서 코스피에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지금 이게 이 많은 종목들이 PBR 기준에서 1 이하인 종목군들만 뽑은 거예요. 선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필요가 없고, 이거 열면 안 되는데. 지금 열리면 안 되는데. 꺼놔야 되겠다. 자, 이거는 0.5 이하예요. 이렇게 추리는 겁니다. 0.5 이하로 추렸어요. 0.5 이하로 추리고 PBR과 EPS, PER 이 전부 괜찮은 종목들을 또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된 종목이 이 정도가 되는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래요. 이 차트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차트가 이럴까요? 자, 삼천리 같은 경우는 EPS도 나쁘지 않고, 물론 크진 않지만, 그리고 BPS가 커요. 자산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고, 주당 순이익도 괜찮고, 뭐 PER이 굉장히 높죠. 18배니까. PER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찌됐든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외를 시킬까요? 제외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예전에 발생했던 임창정 관련 이슈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우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그쵸?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은 이미 제외예요. 어차피 조진 종목이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외.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공기업이 여기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그리고 NHN은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굳이 상속 이슈랑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강산업과 영풍 같은 경우는 BPS도 괜찮고 EPS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ER도 괜찮아요. 사실 이 두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둘 법해요. 그리고 대한화섬, SK, SK이노베이션 다 뺄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다우데이터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1, 2, 3, 4, 5, 6, 7, 8 8개 종목이 남는데 여기서도 추릴 겁니다. 여기서도 추릴 건데 어떻게 추릴 거면 이 초록색은 상속 이슈예요. 제가 이 상속 이슈를 어떻게 잡았냐면 지분율자의 나이를 고려했습니다. 즉 자녀한테 기업을 넘겨줄 나이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기준해서 선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상속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는 누가 알아. 갑자기 가다가 트럭이 치여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이슈 때문이라도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이 이슈를 체킹했고 주가가 바닥이어야 돼. 주가가 높으면 안 돼요. 주가가 낮은 기업들 중에서 상속 이슈, 나이를 선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천기공을 좀 볼까요? 자, 화천기공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분율에 권영열외 7인이라고 되어 있고 23.39%를 권영열 씨가 가지고 있죠. 자, 권영열 회장은 1946년생이에요. 이거 상속 이슈가 맞아야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화천기공의 주가는 안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눌러요. 왜? 상속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살펴볼게 상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법해요. 시장 소외가 됐죠. 소외가 된 다음에 계속 눌리고 있어요. 무슨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가 그렇고 화천기공 그렇고요. 그러면서 화천기공을 보면 배당 수익률이 8.14%예요. 배당 수익률이 8.14%입니다. 그러면 화천기공에 그냥 조금씩 매집을 해. 그냥 나는 모르겠어. 화천기공이라는 회사는 건실한 회사임에는 틀림없으니까 PBR도 굉장히 낮고 BPS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좀 오래 보유한다. 그랬을 때 배당만 보고 가져갈 수 있어요. 왜? 한 1억 넣어놓으면 배당으로 8.14%씩 주니까 뭐 배당이 매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니까 어찌됐든 수익을 주잖아요. 주가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배당이 괜찮다. 두 번째로 뭐가 좋아요? 나중에 상속 이슈가 끝나면 올라갈 여지도 존재해. 다만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일성신약을 뽑은 이유도 배당률이 19.2%, 11%예요.
일성신약이 배당률이 19.12%예요. 배당 미친 듯이 하죠. 근데 이 배당이라는 거는 매년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배당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뺄 겁니다. 그리고 이 태강산업과 영풍 그대로 둘 거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 부분을 체킹할 건데 사실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건 한국전력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기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때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고 원전을 죽여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그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어요.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고 이게 다 손실로 남았죠. 손실로 남아서 한국전력은 매번 요걸 처먹고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 지금 다시 원전을 부활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데이터베이스 센터부터 해서 AI 관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 생산, 전기 생산 단가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전기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료가 올랐어. 그런데 공급 비용이 공비가 내렸어.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 그런데 정부에서 PBR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었으니 이 주가를 올려라 하면 민간 기업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공기업은 가급적 정부 안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원전 이슈로 해서 전력 생산비 감소로 인한 이득, 이윤 증가. 사실 손실만 제거돼도 불확실성, 악재 소멸로 상승하는 게 맞아요. 이윤 증가.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 자사주 매입하거나 뭘 해서라도 주가 상승을 이뤄낼 거다. 그러면서 안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가,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참여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한국전력을 유일하게 하나를 뽑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한화를 볼 건데 한화는 유명하죠. 자, 주한화예요. 주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아니고 주한화예요. 왜? 지주사니까. 한화의 주가를 보세요. 최근에 방산 쪽이 핫하고 뭐 하는데 한화의 주가 오릅니까? 안 올라요. 왜 안 오르겠어요? 이것 또한 누르고 있다. 왜? 지분 구조상 김승현 회장이 22.65%를 갖고 있어요. 22.6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됐죠. 이 김동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4.9%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자녀 맞나요? 하여튼간 이 세 명한테 이걸 넘겨줘야 될 텐데 상속 이슈가 존재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나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 PBR과 세금을 연계해서 정책을 썼냐면, 주가 부양 정책을 썼냐면, 어디 갔어 차트가?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상속세율을 줄여줬어요. 이거를 PBR로 잡은 거예요. 너네 자산보다 주가를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내가 상속세율을 줄여줄게 라고 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PBR이 얼마예요? (0.3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다고. PBR 기준에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 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1 이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배 올라간다는 거지. 간단 계산으로만 1 이상 만들어야 상속세 기준이 잡힐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3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아이씨 왜 가는 거예요? 최소 1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이걸 가야 상속세에 대한 세금 해지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1.5 이상을 가면 더 많이 가겠죠. 신고가 돌파하겠죠. 왜? 하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주사지만 돈 잘 벌어오잖아 지금. 방산 쪽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지주사 매출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몸집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신 분들 9 입력 주세요. 아우, 목 아파 죽겠어요. 맨날 이거 타이핑 치면서 할 때보다 이게 훨씬 낫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저도 이게 더 편하고 더 많은 정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주제를 제가 정하는 거니까. 편집하기도 좋고. 자, 하여튼간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현황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삼성전자를 수익 청산할 가능성이 높죠. 미련 없이 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올라가겠죠. 가치적인 부분은 상승할 거고. 근데 저는 삼성전자로 대박을 노리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수익 내고 빠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